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 상승 랠리,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들려온 국내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5월 경상수지인데요. 22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의미 있는 게 4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31억 2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4월 한 달 전만으로 돌아가 봐도 이게 11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었고 111개월 만입니다.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건데 한 달 만에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반토막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년 수지 대비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분기 적자는 멈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속보치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5월 서비스 수지입니다. 4.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고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 66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산업의 경기 흐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품 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상품 수지 지표인데요. 2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로는 30억 달러 축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전달과 비교해서는 좀 나아진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대 기술주 마가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인데 모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마가 4개 종목이 완전체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재입성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이후에 처음 완전체로 모이게 된 건데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4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이 1조 달러 클럽의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외신은 기술주 특유의 이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3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증시가 급격하게 하강을 했었는데 기술주 주도로 상승 랠리로 그 흐름들을 무마시켜 왔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는 내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강세장의 상징인 마가를 자신의 2016년 대선 이 구호로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글로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급증하고 있는 지역과 연령층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그런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좀 괴리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중심지를 말씀드리면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인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서요. 남부 지역의 이른바 선벨트 지역과 중부 내륙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령이 좀 있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거나 지지층으로 활약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빨간불, 적신호의 현상이 아니냐라는 또 의문이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이 또 경신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제 유가를 포함해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와 브렌트유는 좀 엇갈리면서 오늘 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부의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사이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WTI는 0.05% 하락, 브렌트유는 0.7%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0.2% 소폭 상승하면서 1,7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지만 뉴욕 증시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경제 지표도 좋았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향에 또 하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증시가 상승하는 데도 한 몫을 했습니다. 투자의 기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대형 투자에 나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과 저장 부분을 부채를 포함해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가량에 사들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러면서 주가가 11%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2.4% 반등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서 워렌 버핏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델타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4대 항공사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면서 역시 투자에 대한 다른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1,3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했고 일각에서는 워렌 버핏이 투자에 손해를 본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현금을 확보한 것을 이번에는 신규 투자를 하는 모습, 에너지, 천연가스에 투자하겠다라는 워렌 버핏의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중한 견해를 표했던 워렌 버핏이 이제는 뉴욕 증권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나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워렌 버핏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7월 7일의 시작인데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앞서서 경상수지와 관련된 체크도 했는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 동안 끌어왔던 이 균주 전쟁 오늘 일단은 한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 예비 판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보타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좀 막히게 되겠고요. 대웅제약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닥쳤고 메디톡스는 또 한번 그 전에 위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ITC 국제무역위원회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5년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툴리늄 톡신에 대해서 균주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결말로 이제 치닫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했으니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 이슈가 드디어 결정이 났네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권고를 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아마 조금 뒤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한 6조 5천억 원대, 6조 4, 5천억 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최근 증권사 이후에 조금 더 비교 분석해 드릴 테지만 7조까지 올라가는 영업이익단을 좀 올리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네. 과연 알맞게 나타날 수 있을지 시장 컨센서스 비교 이후에 개장 흐름, 개장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시장도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자, 대웅제약과 이 메디톡스와 관련된 이슈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LG전자도 오늘 아마 오후에는 실적 발표할 텐데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개장할지 저희가 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오늘도 함께할 거고요. 김영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호 외치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오늘 좀 떨려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장 강했고 우리 시장 뒷심도 어제 강했습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시장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시가의 눈치를 보다가 중국 개장하면서 중국 시장이 힘을 좀 받으면서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어제 개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현명한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유주히 똑같습니다. 어제처럼 종목이 올라가면 파는 그런 전략, 현금화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던 2달 전부터 얘기했던 중국 본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국이 급등을 하면서 중국 본드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움직이는 시장이라 조만간은 미국은 다우존스는 강하진 않아요. 나스닥은 버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주식들이 시장을 땡겨 놓는 거죠. 하지만 거기는 버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골과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골과 산이 높거나 깊으면 다시 골은 깊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미국 시장을 보고 불효하지 말고요. 저기는 버블이 있구나. 조만간에 큰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어제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종목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는 80, 종목은 20,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버스 추가 매수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잠시 올라갔다 해서 너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골격을 잘 보면서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하나씩 보면서 체크하면서 국내 시장 전망, 그다음에 종목 AS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어제 살짝 움직였잖아요. 27,000포인트까지는 한 번은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한 번은 반등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쌍봉이라 그러잖아요. 머리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결국 골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바이든이 우세일 때 되게 되면 7, 8, 9월달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 주식시장에는 바이든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시장 좀 꺾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미련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물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월달에 1월 1일날 이쪽에 나스닥 버블이라고 얘기했었어요. 1월 1일날 모범 경제방송에서 신년특집 올 전망을 얘기할 때 정확히 1월 1일날 아직 기억나네요. 나스닥은 버블이다. 한 달 후에 2달 후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왜 너 버블이라고 하고 왜 올라갔냐라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블은 유동의 힘은 꺾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서 여기서부터는 버블이다 생각하고 하방을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설령 더 올라가는들 올라가는 종목만 움직여요. 마가주식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상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가야지.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상당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받는다. 근데 시장이 정말 질적으로 좋은 장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다 올라가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지수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200포인트 여기 머리 쌍봉 하나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펀드 말씀드렸잖아요. 꺾어서 올라가죠.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자, 유튜브 쪽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계시는데요. 혹시나 베트남 펀드하고 그다음에 중국 펀드 가입했다. 한번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1번 좀 샀다. 중국하고 베트남 펀드 나는 조금 관심 있어서 했다 하신 분 계세요? 하시면 1번 한번 올려보세요. 없나요? 안 사셨나요? 예, 없으신 분이 많은 건가요?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벤님 하셨네요. 예. 많이 올라오네요. 1번 아자님 올라오네요. 예. 중국 펀드 갖고 있고, 예. 많이 올라오네 그래도요. 예. 예. 그죠? 많이 올라오네 동네에서.
성공열공님 많이 올랐는데 나나님 그렇죠. 잘하셨어요. 중국 펀드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중국 펀드가 강하게 먼저 움직였어요. 저번에 저희가 1번도 많이 올라오시네요. 네. 투자를 이쪽으로 보면 돼요. 예. 눈치게임인 줄 알고 2번 했어요. 그래요. 많이 올라오시네. 되게 많이 올라오시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중국 펀드를 많이 잘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미국이 올라가면 중국이 올라갈 수 있고 베트남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큰 수익을 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잘 보고 따라하시면 시간이 걸려도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요.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펀드도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펀드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그다음에 지수를 선택할 때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어느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베트남과 중국 상해 이쪽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펀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지수 연동을 해서 조금씩 20만 원씩만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 없이 이 펀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찝어줬잖아요. 찝어준 그런 그 펀드 쪽도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중국이 이렇게 많이 더 올라갈 거예요. 연말까지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관심 있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다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번외로 베트남. 베트남은 저번에 얘기했어요. 인구 분포도 중장년층이 많아가지고요. 일본은 노령화사잖아요. 베트남은 달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도록 큰 수혜를 받는 게 베트남이에요. 공장들 다 이전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발전된 모습은 계속 트라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계속 미국에서 북한 쪽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게 베트남식 경제 발전이에요. 그래서 회담도 하노이에서 했듯이 베트남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부터 보더라도 한 3, 4년 후에는 되게 많이 성장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환율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위쪽으로 보면 돼요. 7, 8, 9월 달에는 1240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달러를 좀 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위안화가 많이 빠졌잖아요. 좀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은 못 가잖아요. 여기 1800달러에서 못 가잖아요. 여기는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딱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걸리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맞아요.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금보다는 좀 은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은이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값도 괜찮아요. 은값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은값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바닥에서요. 99.9 퍼라인이라고 얘기했죠. 그 은을 실물을 살 때는 99.9가 아니라 999.9 함량에 돼 있는 부분을 사야 팔 때가 좋아요. 39하고 퍼라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퍼라인을 꼭 사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접 투자,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은은 짐로저스가 우리 이데일리 TV로 보는지 최근에 은사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따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은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뭐 은을 뭉탱이를 사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은 가격은 1kg당 한 80만 원 초반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은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ETF 쪽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여러 분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되게 많으니까요. 온리유 주식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뽑아주고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은값을 받고요. 그다음에 구리값이 최근에 구리값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리값은 잘 봐야 돼요. 경제의 선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시적인 거예요. 중국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구리값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구리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풍산이라는 종목들이 구리값 연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움직이면 풍산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96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달러를 조금 더 구입하는 그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 받고 그다음에 유가는 뭐 40달러 어렵잖아요. 40달러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가는 이 자리가 되게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애플 한번 보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하반기 잘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LG이노텍 어제 말씀드렸고, LG이노텍은 최근에 그 신고가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애플 관련주를 우리가 BHA나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좀 관심 있게 보면 더 나아요. 삼성보다는 애플 쪽에 신작의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애플 쪽을 잘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두 주자는 LG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잠깐 2200포인트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목라인은 뭐 2200이나 2250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2200이나 2250포인트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인버스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변함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그 골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지 안 오르는지 보세요. 이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보유 종목이 안 올라갈까? 왜 그러면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라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스킬이 부족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의 질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 전화가 계속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이 안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러면 질적으로 지금은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그동안 물려있던 포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실적 장세가 실적 장세가 되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유동성 장세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서 착시 효과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골격을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7, 8, 9월 달은 한 번 더 하방으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트라이.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버블이라고 전 봐요.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한 개미들은 1950에서 1950대 종목은 다 비워 있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나 옆에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사질 않는다고요. 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현명한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지면 오늘 올라갔다가 헤헤헤 야 이거 뭐 못 사갖고 안 되는 거다. 주식은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실물단을 잘 보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시작 발표가 있고요. 시간이 벌써 빨리 돼서 오늘도 하루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인버스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밑에는 추가 매수 모아가는 전략을 쓰고요. 빨리 아모레퍼시픽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만 원 목표가 잡고요. 박스권 상단 홀딩하는 전략 쓰고요. GS건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건설주를 움직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신규 신도시에 대한 물량들이 더 미니 신도시를 또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표가는 35,000원 말씀드렸잖아요. 끌고 가는 전략. 그다음에 인버스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꼿꼿하게 저희 방송을 잘 지켜보시면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 전략을 보고 계획을 짠 게 나중에는 결론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봉에 쓸 테니까요. 천천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근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시즌이 오늘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포문을 열게 됩니다. 중요한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챔피언 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장 막판에 힘을 더 내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와 좀 연동이 되는 양상, 중국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히 어제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요. 최근에 기관이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6천억 원 넘게 순매수,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해서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800억 원 넘게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힘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에서 기관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 늘 구원투수라고 불리는 연기금도 최근에 한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자, 코로나19와 시대,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시장과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국민연금의 베팅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한 152개의 종목,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현황 공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연금은 포트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수혜주를 국민연금이 더 많이 담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도 역시 담으면서 이런 종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의 투자도 우리가 이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의 비중을 늘렸을까요? 보유 지분을 늘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이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이 편의점 관련 종목들의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한 5%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자, 지난 5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지분을 6%대까지 늘렸습니다. 이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BGF 리테일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6월에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었는데 BGF 리테일을 지난 5월에 6%까지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최근에 이렇게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 넣어준 것은 국민연금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수혜주를 국민연금은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 코로나19의 타격을 받는 종목들의 지분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호텔이라든지 여행 관련 종목들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자, 작년 7월에 호텔신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2.81%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 29일과 6월 11일에 각각 40만 주 넘게, 43만 주 넘게 국민연금이 이것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러면서 호텔신라의 지분율이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작년 7월만 해도 12.81%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호텔신라의 지분을 10% 조금 넘게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주는 정리하고 있다. 조금씩 지분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또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갖고 있는 업종,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그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4.99%에서 6%대까지 지분을 늘린 국민연금, 이러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겠고요.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좋은 흐름과 이어서 이렇게 국민연금도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 BBIG의 흐름 역시 국민연금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이렇게 코로나19의 수혜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들도 국민연금은 차곡차곡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낙폭과대 정유주를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10.35%에서 11.37%까지 지분을 늘렸고요. S-오일의 지분율도 역시 6.91%에서 7.93%까지 늘려가고 있는 양상.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신영증권에서는 장기로는 성장 여력이 있지만 잠시 코로나19나 이런 전체적인 경제 위축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종목은 투자를 하고 있다, 차곡차곡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은 정유주에 대해서는 지금 잠시 주가가 떨어지고 위기를 맞았지만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최근에 또 지분을 늘린 종목 하나가 있는데 바로 W게임즈였습니다. 자, W게임즈의 지분을 5%포인트나 늘리면서 국민연금이 W게임즈를 포함해서 게임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지분율이 4월 14일에 4.93%였는데 7월 1일에 9%대까지 5%포인트 가까이 지분을 늘렸습니다.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로 게임주들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상장이 보류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W게임즈를 포함한 게임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입니다. 이제 곧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치가 발표됩니다.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전망 리포트가 줄줄이 나왔는데 그거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많이 준비했고요. 23일부터 어제까지의 그 쭉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면은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죠. 그리고 새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새 증권사가 있었는데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이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6만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로 지금 목표 주가가 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목표 주가를 왜 상향했는지 세 곳 만나보고 바로 이어서 대신증권에서는 6만 8천 원 목표 주가 제일 높게 잡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죠. 자,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6만 5천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2분기 이후도 실적 개선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진에서 모바일 업황도 벗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고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 증가 그리고 21년도 내년도 큰 폭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이랬고 두 번째 증권사는 KB증권인데요. KB증권에서는 이 부분 맞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된 거 이거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너 리스크 탈피 계기 마련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이 관련된 불확실성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만 전장업체 이후 M&A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반도체, 인공지능, AI 포함돼서 그리고 전장,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목표 주가 상향한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너 리스크 완화 이런 부분이었고요. 자, 세 번째 유진투자증권이었는데 이 부분도 목표 주가 상향을 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세 이게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실적과 늘어난 유동성, 기술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만 4천 원으로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앞서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 무선, 뭐 스마트폰 여기에 해당되겠죠? 가전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무선과
가전 사업 부분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세트 수요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재개장되면서 6월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웨이의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집콕하잖아요. 그러면서 TV와 가전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전 사업 부분에서 판매량이 견조할 것이다. 좀 색다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최근 리포트 중에 가장 높게 잡았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대비해서는 주가가 못 갔잖아요. 앞으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입을 모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TSMC, 인텔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참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뒤로 봐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동종 업계이거든요.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한참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하반기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 가능하니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면밀하게 따지셔야겠죠.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23일부터 최근까지의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최근인데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맨 처음에는 한 6조 4천억 원에서 시작하다가 최근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7조 3,700억 원 그리고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7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단이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이죠. 우선 반도체 부분이 선방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강국이잖아요. D램과 낸드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봤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부분의 매출 회복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이 회복이 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반도체가 끌어지고 있는 장이고 하반기 조금 더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업이익단이 8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증권사의 전망치 보니까 신영증권이 7조 한 6천억 원까지 바라봤잖아요. IBK가. 그런데 모두 증권사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해서 8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매기가 이쪽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2분기 잠정 실적치가 8조를 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8조 1,000억 원 정도이고 컨센서스를 훨씬 웃돌면서 뭐 6조 5천에서 7조까지 바라봤으니까 훨씬 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은 약간 염두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 이제 D램 부분입니다. D램의 가격이 하반기잖아요. 이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고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실적을 바라보라라는 얘기. 긍정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결국 거의 다 맞췄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훨씬 상위에서 나타났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말씀드렸습니다. 8조 원이 넘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급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장가가 궁금해지네요.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한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8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 예상치를 훨씬 우회했다는 점, 상회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훨씬 웃돌았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권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기만 하면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였는데 네. 그렇다고 쳐도 대단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그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예전부터 전공으로 삼았던 반도체 네. 그 부분에서 역시 실적을 읽어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반씩 조금씩 나눠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 나스닥에 있었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잠재력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일단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있었다면, 미국 시장에 있었다면 훨씬 더 큰 주가를 자랑했었을 것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82% 오른 2205.97포인트 상승 출발할 예정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강보합세 보이면서 765.69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이 되고 나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이외에도 반도체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카카오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전거래를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가 여러 신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지금 뭐 카카오도 대단하죠. 지금 30만 원을 돌파한 거를 네. 넘어서서 지금 사실 바로 위에 삼성 SDI가 포진되어 있는데 네. 삼성 SDI도 최근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맞아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장중에 역전까지 했었습니다. 어저께 약간의 차이로 지금 그 밑에 있는데 오늘 또 두 기업의 어떤 싸움이 굉장히 볼만할 것 같고 네. 한 증권사에서 카카오 웹툰 그거 하나의 가치만 떼어내서 10조 원 이상을 매길 수가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논란이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네. 하나의 증권사가 10조를 매겼다는 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그 카카오의 웹툰 관련 자회사가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그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 카카오페이지의 지분을 63.5%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피코마 이게 지금 카카오 재팬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 재팬의 지분을 카카오가 79.5, 카카오 페이지가 19.9%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웹툰의 가치를 10조 원 이상 가능하다고 매긴 이 중심적인 내용에는 피코마가 있어요. 지금 피코마에서 서비스 중인 웹툰의 하루 거래액이 3억 6천만 원을 돌파했고 피코마 모바일 앱은 지금 2천만 다운로드를 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의 웹툰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 지금 아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네. 카카오의 어떤 증권이나 뭐 이런 그 금융과 함께 쌍두마차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특히나 그 웹툰에 대한 그 가파른 성장세 그걸 또 힘입어서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는 전망들은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30만 원 도착한 지금 어디까지 조금 더 보시나요? 이거 사실 뭐 신고가를 간 종목에게 더 높은 주가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기본적 분석 내용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 보나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최고치를 갱신해 버렸기 때문에 네. 그 위를 선을 선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마디 지수대 개념으로 네.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봐서 이제 30만 원은 40만 원을 가는 어떤 첫걸음이지 저는 저기서 뭐 크게 주춤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네. 다른 낙폭과대주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철강, 비철금속
이런 거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카카오 네이버가 약간 주춤거리다가 또 올라가 버리는 계속 그런 형국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어떤 그 고점의 그 라인이 아니라 네. 어떤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는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카카오가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주가 상승세를 달릴 것이다. 40만 원을 바라보면서 30만 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매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매출이 5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기 대비해서는 6% 감소한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6%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자, 영업이익이 깜짝 정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어닝 네.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7조 원 넘길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8조 1천억 원의 2분기의 잠정 영업이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7%나 증가한 수준이어서 자, 우리가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여의도 타임즈에서 여의도 그 증권사 분석을 해드렸는데 모든 증권사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앞자리가 8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2,200선 돌파가 오늘 가능해 보이는데 5개월 만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이후에 이 심리가 투자 심리 불을 옮겨 붙을 수 있을지 잘 관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보면서 오늘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볼까요?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시장의 더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 실적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8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올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네, 네. 자, 이렇게 8조 1천억 원이 나왔다는 건 뭐 반도체, 뭐 가전, 뭐 무선,
뭐 디스플레이 할 것 없이 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삼성전자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오늘 실적 발표를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좀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단순히 뭐 삼성전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상위로 나왔다는 거는 상했다는 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로 기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 이런 호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차트를 봤습니다. 지금 공시자료를 봤더니 지금 영업이익이 한 8조 1,0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전기가 한 6조 4,5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보다는 한 25%가 증가된 거고 그렇죠. 전년 동기를 봤을 때 22.73%가 증가된 겁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는 거는 그만큼의 영업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데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역시나 그 빛을 발했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C 부분이 있고요, 가전, 그다음에 IM 부분이 있죠, 이제 모바일이죠, 그다음에 DS 전장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DS 디바이스 솔루션이 있고, 하만 부분 이제 전장 부분이 있는데. 다 골고루 잘 나온 편입니다, 이번에.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나왔고, 첫 번째 본다면 서버의 그 반도체가 굉장히 호실적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론 전전 시간인가요?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보다 상위에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포트폴리오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올 그렇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나 삼성전자도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서버가 굉장히 서버 증설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사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온라인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서버가 증설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SSD는 결국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 역시 잘하는 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이제는 반사이 아마도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5개월째 오른 반도체 값이겠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올랐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전망치를 5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그럼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하다가 그래프가 완만하게 오르다가 21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순히 어떤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도 이미 이 보고서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호실적이 나올 값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죠. 이런 어떤 세 가지 주요 이슈들이 맞물려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고분이 쌓였기 때문에 서버의 부분에 대해서 재고분이 이미 선주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서버 증설은 필요 없게 된다. 재고분에 네. 압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말에 동의는 안 합니다. 네네. 마이크론도 이미 인터뷰를 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는 얘기했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군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의 증설 재고분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빗대어서 더더욱 증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오늘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게 뭐 삼성전자의 호재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의 의견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 이제 56분 막 지나갔습니다. 개장 상황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받고 과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재현과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화요일 시장을 예상합니다.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죠. 1% 상승하면서 55,600원 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5개월 만에 2,200선 굉장히 두터운 저항벽이었는데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과 그리고 SK그룹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회동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회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차까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 체결 지수인데 이 두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팀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수 대비 좀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해서 지수를 따라가는 반등이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수요는 나빴던 건 맞는데 언택트 때문에 화상회의라든지 비대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버 디램의 증설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위축되는 정도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주변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IT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지금부터는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또 최태원 회장과 정의성 부회장이 회동을 했다. SK의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소재 중에 분리막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육성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도 대기업 CEO들이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협업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 부담을 느끼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라도 신규 접근을 한번 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명암이 완전히 엇갈려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디톡스가 일단 이겼죠. 오늘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 대웅제약은 하한가 근처에서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튠 헬스케어도 보셔야 돼요.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3,236억 원 규모로 블록딜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3,480억 원 규모로 블록딜에 나섰는데 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메디톡스 급등, 대웅제약 급락은 내일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판결을 냈죠. 결국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간 이제 판매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금 대웅제약은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메디톡스 급등세, 대웅제약 급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항상 아쉬운 이슈죠. 원에쿼티에서 315만 주 잔여 지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4에서 7% 정도 할인율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네.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소식 전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되네요. 삼성전자 깜짝 실적, 증권사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결과로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요. 5개월 만에 2,200선을 돌파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18포인트 이상 뛴 거고요. 2,206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중국발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뉴욕 시장이 이를 받아갔고 우리 시장이 받아감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더해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 0.7% 정도 추가적으로 오르죠. 5포인트 상승하면서 765선에서 오늘 현과 아우가 나란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자, 달러원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워낙 강세 현상이죠. 항상 1,200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19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워낙 강세 현상이고요. 4원 8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떨어지네요. 0.3%. 나홀로 못 가고 있는 걸까요? 22,638엔대에서 움직이고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2,200선 굉장히 두터웠는데
뚫어냅니다.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증시가 급등을 했고 또 중국 지수도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예. 삼성전자의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겹치다 보니까 네. 코로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로 장 초반에 붙어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어제 한 2% 이상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도 지수 대비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 시점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 강세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앞서 이제 잠깐 살펴드린 대로 역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센트럴모텍 3.5%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 오늘 3% 정도 강세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쏠렸던 수급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공모가 4배 정도 상회한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출하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쌍용차도 급락 이후에 일단 반등입니다. 한 3% 정도. LG화 2.5% 정도 강세. 역시 장 초반에는 전기차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기차주가 급등을 하다가 가격 부담이 조금 느껴지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시장의 매기가 약간 넘어갔다가 간밤에 있었던 테슬라 급등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회동 이런 이슈로 전기차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으로 성장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사서는 재미를 보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도 성장주 내에서만 꾸준하게 순환매가 드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공략을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도 간단히 보면 역시 전기전자 업종 1.25% 강세입니다. 사실 전기전자, IT 부품,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주도 1%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앞으로도 확대가 되겠죠. 지금 증시 매수 대기 자금이 한 5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받치려는 이런 수급들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예전보다 많이 하향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 초반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진 않아요. 기관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라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약간 지수는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LG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 4천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중심으로 건조기나 스타일러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가전 그런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자 오늘 LG 이노텍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 LG화학과 SKC가 동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이 3%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이고요. SKC도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줄줄이 나왔죠. SKC 현재 1.4% 강세입니다. 자, 블루콤 어제 신고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LG전자 3분기 톰프리 출시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도 물량이 35만 대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노바렉스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휴원수 역시 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 기록 흐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 한 5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2200선 돌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상승세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이슈 좀 다양하게 알아볼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메디톡스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웅제약은 현재 19.5%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승세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11%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SK바이오팜 오늘도 과연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동반해서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아까 블록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지 않으면 셀트리온 쪽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바이오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오늘 시장의 상승세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계속 시장이 상승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200선을 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네. 2200선을 뚫으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을지 역시 이거의 힘은 뭐 외국인 수급도 그렇지만 최근에 개인들의 엄청난 투자 여력, 투자 열기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B2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건가요? 이렇게 항상 질문을 드리죠. 네. 비투가 나쁜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금방 제약바이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는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 종목을 상위 50개를 이제 뽑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2개, 15개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랬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신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융자를 통해서 빚을 내서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상위 한 12개 정도가 이제는 제약바이오라고 본다면 그 정도로 관심이 사실 뜨겁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이외에도 우리가 섹터 본다면 2차 관련 전지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있고 언택트, 비대면 수혜업종이죠. 이제 인터넷 섹터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세 개의 종목이 사실 신용자 잔액의 증가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그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럼 의문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의 우리 주식을 이끌어가는 이 성장주들을 본다면은 과연 이 B2가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보면 막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위험해 보인다.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고 만약에 네.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실제 뒤투하는 거, 그다음에 장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이게 뭐 사회적으로 비타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수익률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이제 SK 같은 수익률이 SK 종목이 한 66%나 증가가 됐고요. 카카오가 83%, LG화학이 한 62%. 오늘 장 흐름도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승폭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투자를 했다. 그런데 상승폭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보죠. 물론 단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그게 이제는 빚을 내서 했든 아니면 본인이 자본으로 했든 간에 일단 굉장한 수익률은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순히 뭐 B2가 나쁘다,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용자 잔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점에 본다면은 확실히 그 주식시장도 뉴 노멀의 시대다. 그러니까요. 예, 과거의 어떤 통설, 뭐 과거에 우리가 흘러왔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매뉴얼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뒤엎어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뉴 노멀의 시대도 확실히 좀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식 시장에도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이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B2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것에 대한 뭐 새로운 투자의 방법과 개인들도 역시 똑똑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였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만 더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네.
투자는 역시나 본인의 몫이다. 네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의 최종 결론과 책임은 여러분들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의 상승세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24%대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SK 바이오팜이 오늘도 과연 상한가 기록할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될 수밖에 없는 시장. 삼성전자는 그런데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0.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 시장 상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개장 상황은 여기서 좀 체크를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세밀화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주회사, 지주 그런 사업하는 그런 주회사이고요. 종속회사나 그리고 자회사 이런 부분, 계열사의 힘 느껴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건강기능 이런 부분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25개 회사의 지주사이다.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의 콜마파마 지분 전략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사업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개선세가 좀 탄탄해질 수 있을지 이것도 향후 주가의 방향성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21,85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5,500원 선이고요. 해외 현지 법인 중국 쪽으로도 조금 더 글로벌 전략에 대한 가능성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치를 올릴 수 있을지 만나보시죠. 자, 한국콜마홀딩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요 0.7%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21,6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점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UST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또 제시를 했죠. 전기차 배터리용 2차 전지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분리막 관련주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수익성 높은 대구경, 경관 이런 부분에서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매수가 3,600원, 목표가 4,900원, 손절가 2,9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UST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상승 탄력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이죠. 3,8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주식공장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LG전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영업이익 4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바 있죠. 무엇보다도 2분기 매출액 13조 원, 영업이익 정도 4천억 원 기록될 것이다. 이 수준에 또 맞아야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텐데 이 부분 보시고요.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조금 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소비에 대한 개선 기대감, 정부 정책 쪽에서도 재정 수혈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68,000원,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라인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68,100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을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8조 1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그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좋다고 덥석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오현진 팀장님께 좀 조언을 구해볼게요. 네,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매수라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8조 원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안 나고 7조 원이라든지 컨센서스처럼 이제 6조 원대 후반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보합이라든지 약간 밀려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기조효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약간이나마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네.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고 어제 주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2% 이상 올라간 것은 어쨌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 발표 이후에 조금 밀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또 삼성전자는 워낙에도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온 이후 재상승을 보일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의 포커스는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옴으로 인해서 뭘 볼 것이냐 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IT 부품주들 정말 소외되고 정말 못 갔습니다. 그쵸. 지수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5월을 시작해서 6월 달 빠르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이제 판매량 부분에서 하위에 밀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IT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그동안 못 갔었던 IT 관련된 기타 종목군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지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IT 부품주들을 아니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권혁중 평론가와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 이제 2분기의 실적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8조 1천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기대가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분기나 4분기 이렇게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반도체 수혜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업황이라든지 네. 하방 국면으로 갈수록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요즘에 그 I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는 중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장에서 본다면 사실 많은 이제 언론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사실 DS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분만 집중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가 IM, 그러니까 IT 모바일이 있죠. IM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DS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장 부분이죠.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CE 부분이다. 가전 부분 있고 그다음에 하만 전장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CE도 괜찮았고요. 사실 네. 과거보다는. 그다음에 가전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특히 스마트폰의 어떤 출하량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DS 부분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의 앞으로의 비전을 본다면 이렇게 공고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 한 삼성전자의 굉장한 그 실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스마트폰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맞물려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의 라이벌 기업 본다면 애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죠.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의 물량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유럽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화웨이가 1위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탈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중 간의 무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화웨이 제품은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높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조금 혜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물론 반도체가 크긴 큽니다. 수출 부분에 크긴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리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여러분이 투자하는 건 다양하겠죠. 하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고 물론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3거래일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쵸. 선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잠정치를. 그래서 뭐 오늘은 어느 정도 떨어질 거야. 아니면은 말 그대로 조정을 받을 거야. 이런 분도 있지만은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뭐 들어갈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권혁준 평론가님은 네네.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36% 정도 삼성전자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역시 어제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 가격이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세로 전환해서 54,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IT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올 땐 삼성전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달 정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또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이게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환율적으로는 일단 들어올 여건은 확실히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환차익까지도 생각해서 이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열렸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은 IT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매력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계 자금은 많습니다. 미국계, 뭐 그다음에 이제 일본계, 중국계 자금 많은데 지금 해외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 상대적인 매력을 보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계 자금들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판단을 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매력적으로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것은 어쨌든 알려진 바대로 개인 자금이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개인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인 수급 없이는 지금과 같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IT 업체의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진짜로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런 흐름을 보고 IT주에 대한 뭐 비중을 늘려가시든지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권혁준 평론가의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요즘 뭐 시장이 워낙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금값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함께 오르고 뭐 이런 것들 그렇고 아까 B2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외국인들의 자금 우리 시장에 충분히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슈를 받으면 외국인들 오늘처럼 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올 환경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국내 환경도 그렇고요. 네. 대외적인 어떤 세계의 글로벌 경기를 봐더라도 사실 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금 시장. 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금입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지난 20일에 이제는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값이 3개월 내에 $1,800, 그다음에 6개월 내에 $1,900, 그다음에 1년 안에는 $2,000 찍는다. 네. 당연히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뭐 안전 자산 이런 금에 좀 투자할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 투자자의 이슈들은 야, 금값이 도대체 어느까지 갈까 이게 이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투자군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르면 금값 떨어지고요. 금값이 오르면 주가 떨어진 추세인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노멀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금값이 이렇게 치솟는데 주가도 같이 오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대외적인 거를 보더라도 아직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기에는 대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뭐 열리진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을 해 보면서 뭐 우리가 좀 바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한번 물꼬를 틔우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2차 전지주 에코프로 BM인데요. 5월 방송 이후 4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2월 삼성 SDI와 공동 출자 법인 설립으로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 지지 확인한 다음 매수를 하게 되시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4만 1천 원 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알루코인데요. 알루코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 반등 구간이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주가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9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은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는 혈장 치료에 사용하는 멤브레인 필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 혈장 치료제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1% 내외의 상승폭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적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3만 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2차 코로나 관련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1%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으로 좋은 시장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차후의 다른 종목들의 실적입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최근에 주도를 했던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실적도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선 발만 잠깐 담그고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 5개월 전에 증시 회복 저희가 기대합니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숨가쁘게 삼성전자의 실적과 여러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